네, 안녕하세요. 양시장입니다. 자, 스토브리그 시장이 열린 가운데 정말 뭐 FA든 외국인이든 아직까지는 뭐 웰스 선수 아시아 쿼터 소식 이외에는 폭풍 전야 일촉즉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한번 소식이 뭐 우리 선수든 다른 팀 선수든 계약 소식이 들리면은 쭈르륵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결론이 쉬이 나지 않는다는 게 1호 계약이 또 언제 나올지 FA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선수는 또 KT 같은 경우에 이제 맷 사워 선수를 영입한 가운데 또 어떤 선수들이 영입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일주일 후에 2차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제 채널에서는 35인 보호명단 한번 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호명단을 얘기를 해볼 텐데 차명석 단장님이 또 어제 한 매체에 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2명까지는 정해졌다. 그래서 그 32명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남은 3자리에는 누가 들어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요 컨텐츠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동보호 선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2차 드래프트가 실시가 됩니다. 지명 과정은 비공개로 2차 드래프트가 실시가 되고 결과가 발표가 되는 시스템이고 35인 보호명단 이외의 선수들을 지명할 수 있는데요. 한 팀에서 최대 4명까지 이적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드래프트에서 우리가 오석주, 김기현, 이상규, 최성훈 4명의 선수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 가운데 4명의 선수가 모두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보호 명단은 1년차에서 3년차 모든 선수,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선수라든지 군대를 갔다 온 선수들, 뭐 육성 선수들 뽑혀서 1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1년차에서 3년차는 무조건 다 자동보호입니다. 거기다가 FA 김현수랑 박혜민 나가 있죠. 그래서 2차 드래프트에는 해당이 안 되고 4년차 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들까지 자동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서 3년차 모든 선수들 박명근, 김범석, 김현종, 박관우, 김경우, 박시원, 정지현 그리고 4년차 군보류 이력이 있는 문정빈, 이주원, 최원영, 조원태, 허준혁 요 선수들, 요 동기 선수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온 군보류 이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군복무를 마치고 온 선수들이 자동보호 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굳이 묵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2차 드래프트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요 선수들은 우리가 계속 지킬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게 뭐 이재원이라든지 김윤식이라든지 지금 군보류로 돼 있지만 4년차가 넘어가는 선수들은 우리가 묵지 않으면 이 선수들 이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묶어줘야 되고 또 여기서 2명의 선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상영 선수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서 2024년 12월 13일부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이상영. 어떻게 보면은 자동보호 처리가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상영 선수는 현재 상태가 KBO 리그 선수 자격을 1년 동안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드래프트에 해당이 안 돼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할 때는 물론 징계 시점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달에 LG 트윈스로 복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KBO 리그 선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2차 드래프트 어떻게 보면 자동 보호가 된다는 거죠. 뭐 지금 해외 진출에서 이미 해지 처리가 된 뭐 고우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에 있는 뭐 이정우나 김하성이나 김혜성 자동 보호입니다. 왜냐하면은 KBO 리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좀 뭐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지만 어쨌든 이상영 선수는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간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4년 차지만 군보류 선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보류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군보류 상태에 있는 이 김주환 선수가 있어요. 김주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김주환 선수도 자동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인 보호명단 안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군대를 다녀온 선수들, 그러니까 군보류 이력이 있는데 지금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군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4년차 선수이기 때문에 김주환 선수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4년차 선수지만 또 보물명단에 넣어야 되는 김주환 선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 상무 입대 전인 4년차 포수 김성우도 군보류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호명단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32명까지는 확정이 됐고 3명 놓고 고민한다고 했는데 32명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함덕주, 송승기, 정우영, 우광훈, 배재준, 손주영, 이정용, 이지강, 이종준, 김진성, 김진수, 장현식, 유영찬, 최채흥, 조건희, 이민호, 김주환, 김윤식, 박동원, 김성우, 김준태, 문보경, 신민재, 구본혁, 이영빈, 오지환, 천성호, 이재원, 문성주, 함창건, 홍창기까지 이렇게 32명은 저는 보호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딱 32명이 되는데, 장현식 선수 물론 올해 좀 안 좋았고 아직까지 많은 계약이 남아있지만 장현식은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죠. 또 내년에 살아날 수 있으니까. 뒤에 말씀드릴 풀릴 선수에 비하면 장현식이 살아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고, 배재준 선수나 김진수 선수가 올해 또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호 명단에 들어가고, 저는 조건희 선수를 좀 넣어봤는데 지금 퓨처스에서 가장 또 기량이 오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조건희 선수예요. 정한투수로서 퓨처스에서 올 시즌 꾸준히 던졌는데 후반기 갈수록 구속도 올라오고 있고 공도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건희 선수는 무난하게 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이견 없이 이렇게 선수들이 묶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세 자리를 놓고 누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 5명, 6명 정도 후보군을 추려봤어요. 이 이외의 선수들은 그냥 풀린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선수가 역시 김강률이죠. 김강률, 두산에서 넘어왔고, 초반에는 세이브도 하고, 12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부상이 길어지면서 시즌 끝까지 한 번도 뛰지 못한 채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당연히 건강하다면은 언제든지 LG 트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불펜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년 계약이면은 괜찮은데 사실 FA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장현식 선수는 차라리 나이가 좀 많이 어리잖아요. 김강률 선수보다 7살이 어립니다. 근데 김강률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고점을 봤을 때 역시 장현식은 홀드왕까지 했었고, 김강률 선수는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조금 뛰었던 게 두산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이후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강률 선수가 글쎄요, 들인 비용도 조금 있고 프로도 좀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일 것 같은 이유는 일단 뛰면은 불펜에서 1인분 정도는 해낼 수는 있지 않나. 그러나 풀 것 같은 이유는 경기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량이 괜찮지 않나라는 가정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강률, 글쎄요, 저는 묶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단이 더 젊은 투수 써야겠다 생각하면 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찬희입니다. 저는 송찬희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것 같은데, 고민을 할 것 같은 이유는 송찬희는 LG 트윈스보다는 다른 팀에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기회를 잡고 1군 붙박이로 자리 잡나 싶었는데 초반에 비해서 타격도 계속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고, 또 어이없는 주루사까지 나오면서 쭉 퓨처스에서 시즌을 마쳤거든요.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외야 수비도 이제 곧잘 하고, 또 타격에서도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는데 꼭 1군만 오면은 조금 그 알을 좀 깨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꼭 타팀 가서 환경 바뀌면은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팀으로 왔을 때는 딴 데 가서 터지면 좀 아깝다, 우리에서 터질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 들겠지만, 송찬희 선수 야구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래, 다른 팀 가서 좀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스탠스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백승현입니다. 백승현 선수는 정말 우리 팬분들이 올해 던지는 걸 보고 많이 또 화가 나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약간 의견이 갈려요. 그래도 백승현은 35인 안에는 들어간다. 지금 퓨처스에서 한참 뛰고 있는 성동현, 김영준, 김대현보단 낫지 않느냐. 반대로 이제 그거 아니다. 백승현은 이제 나이도 좀 많아지고 1군에서 거의 쓸 수 없는, 나올 때마다 조금 안 좋은데 굳이 데리고 있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두 개의 생각이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을 잡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최악인 게 이제 볼넷을 허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속이나 구위는 1군에서 봤을 때 괜찮으니까 계속 올리는 건데 1군에 올라오면은 제구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부진한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주자를 계속 출루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묶을 것 같은 이유는 제구만 어떻게 좀 잘 잡으면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잘 안 잡힌다는 거죠. 2년 동안 56과 3분의 2이닝 50볼넷을 내줬는데 임찬규 선수가 올 시즌에 160이닝 던지면서 볼넷을 40개밖에 안 내줬거든요. 더 훨씬 100이닝을 덜 던지고 임찬규보다 10개의 볼넷을 더 줬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승현도 상당히 좀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동현인데요. 이 선수 5월에 올라왔지만 1군에서 9경기 던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또 퓨처스 가서는 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선발 투수로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성동현 선수도 이 모습을 1군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죠. 1군만 오면은 일단 이 선수가 뭐 긴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가진 구속에 한 3kg 이상은 떨어집니다. 제구도 퓨처스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1군만 오면 제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풀리면은 타팀에 뽑힐 가능성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35명을 봤을 때는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묶을 것 같은 이유는 역시 퓨처스에서 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퓨처스에서라도 선발을 돌아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묶을 수 있고, 또 풀 것 같은 이유는 1군에서 어차피 올라오면은 조금 안 좋다는 것을 코칭 스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 성동현 선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대현 선수입니다. 김대현 선수도 1차 지명 출신이고 또 2019 시즌에는 중간 게트로 활약했던 적도 있었지만 점점 이제 그 모습과는 좀 멀어지고 있죠. 뭐 고점이고 보여준 거는 그래도 1차로서 이민호 선수나 이런 선수 다음으로는 1차 지명 투수로서 좀 보여준 게 있는데, 근데 이때랑 점점 멀어진다는 게, 올 시즌은 아예 1군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지난해 후반기에 어느 정도 뭐 구속도 올라오고 제구도 좋아지고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면서 올해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이 선수도 풀릴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우찬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 놀랍게도 23경기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게 또 평균 자책점은 주자를 내보내도 아웃카운트를 늘리고 실점이 없으면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우찬 선수가 보통 올라올 때 주자가 있을 때 미리 막고 자기가 내보낸 주자는 안 들여보내고 막다 보니까 본인의 평균 자책점은 낮은데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나 이런 세부 스탯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구 내용에 역시 기복이 좀 심했고, 사실 2022 시즌에 1점대 평균 자책점 그때는 내용도 좋았고 2023 시즌에도 좋았던 건 역시 구속이 버텨줬기 때문인데, 구속이 점점 떨어지면서 또 구속이 조금 높게 나올 때는 제구가 많이 흔들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구가 되는 140대 후반대의 공을 잘 던졌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4 시즌부터 좀 1군과 멀어지고 있고요. 사실 뭐 좌완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좌완 게투에 대한 좀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2022 시즌 1점대에 또 선수단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또 투수 쪽에서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묶을 수도 있지만, 역시 저는 풀릴 것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게 좌완이 일단 많아졌고, 우리 신인 박준성 선수도 있고 또 아시아쿼터 웰스 선수도 좌완인데 게투로 쓴다고 하고, 또 김주환 선수도 오고 조원태 선수도 오고 하면 좌완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우찬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올해도 1점대긴 합니다만 계속 내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풀릴 확률이 김대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엘친마당 이번에 또 2차 드래프트 총 정리로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35명의 명단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과연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 또 기다려지고요. 이제 다음 주 드래프트 당일날 엘친마당에서는 타팀에서 좀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